여러분들이 저번에 어떤 거야 에이언즈 설명회 봐달라고 했지 않습?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그거 보고 지니어스 클럽도 봐달라 해서 한번 봅니다요. 일단은 스타레일을 하다 보면은 많이 오는 상황이 있죠. 스타레일 스토리를 보다 보면 그게 뭔데 싶더가 라는 순간이 대단히 많이 옵니다. 지들끼리만 아는 얘기 나는 그냥 세맨님 없이 얼굴 그 보면 사람이 그냥 웃긴 거 이야기를 같아. 알아들으려면 그래도 아는 단어가 중간에 있고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야 맥락으로 파악이 되는데 모르는 단어로 나옵니다. 이거를 아시려면은 아카이브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도 다 없어요. 저거 글이 그래서 너무 다 길어가지고 옛날이라면 안 모르겠지만 보게 요즘에 돼.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TMI다. 대충 뭐 이런 거 아니야, 들어보셨어요? 뭔가 기억의 비하발언 후리,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그냥 나무꾼, 뭐 그냥 개척의 세븐님이 악기들이 너무 뭐 시작하자마자 이러고 재밌으셔가지고 있고 웃음이 여기서 나오는 끝이 거야. 아니다. 거기서 이제 뇌절 스타트. 기억의 후리랑 파멸의 나누크가 곤충 때 재난에서 뭐 죽었고 살았고 전방위성 무역전쟁 중력 뭐 무지개 뭐 어쩌고저쩌고 허중 붕펄 허수 중력 붕괴 펄스 발동 뭐 100만 명 사망 충격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솔직히 아무도 이해 못하는데 이런 걸 왜 하지 싶으실 텐데 이거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게 알고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것만큼 재밌는 게 또 없다. 문제는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 그뿐이야. 머릿속에 그래서 지난번 들어오기가 에이전즈 쉽지가 설명했었죠? 않아. 이번에는 글이 이 너무 자식들 많으니까 사람들이 스타레일의 역사가 그 보인다. 긴 스타레일의 글들을 다 읽을 모든 리가 없잖아. 대사건에 연루된 조직 지니어스 클럽으로 알아보는 역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어스 클럽 한 명 한 명 다 설명하는 나도 건 아니고요. 왜냐면 작아져야겠다. 진짜 짜치게 한 줄 설명하고 이런 애들이 너무 같이 많아서 이렇게 제가 큰 앉아있어야지. 줄기만 엮어가지고 지금 바로 메인 디쉬만 드실 수 있도록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스타레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 누군지 아세요? 헤르타, 헤르타요. 남매 당연히 에이언즈죠. 아. 일단 무조건 스타레일 세계관은 일단 에이언즈가 이거 아시겠죠? 얘는 말 그대로 신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영향력 있다고 하면은 에이언즈가 1순위입니다. 우리가 그런 막 쪽에 사기캐라고 영향력인지 숭배하는 스토리상으로도 엄청 센 걸로 나오는 뭐 아케론 아니면은 사도의 힘을 이번에 다룬 어벤츄린 이런 애들도 사실 에이언즈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냥 피규어 정도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강력한 아케론이 암만 똥꼬쇼를 해봤자 에이언즈 입장에서 이 정도 에이언즈냐고, 느낌이에요. 놀리지마. 어벤츄린은 세븐님 내가 볼때 아크릴 에이언즈냐고. 키링 정도 입지입니다. 아케론이니까 그나마 지금 피규어의 형상이라도 갖고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얘는 이미 납작해진 지 오래임. 근데 에이언즈를 제외한 캐릭터들은 뭐 그러면 사도라도 뭐 에이언즈에게 뭐 전혀 안 되냐? 뭐 전혀 안 되죠. 전혀 안 되지만 피규어지만 인간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냥 인형 뭐 이런 거지만 인형 중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인형들이 있는 법입니다. 척키, 에나벨, 야마 돌면 에이언즈 한번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쟤는 너무 미친 인형들이 있어요. 인형이잖아. 스타일에. 돋보기 다른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는 몇 안 되는 모임. 지니어스 클럽입니다. 지니어스 클럽은 지식의 에이언즈, 누스를 섬기는 파벌이죠. 그러면은 뭐 하는 애들이냐? 생각해보세요. 파멸의 추종자는 파멸에 미쳤죠. 다 부셔. 지식에 다 부시는 미쳤네. 걸 좋아해. 그래서 파멸의 추종자들이야. 환락의 추종자는 도파민에 미친 애들이야. 매일 하루 종일 파티 가고 유튜브 쇼츠 보고 파티장 안에서 유튜브 쇼츠를 봐. 그 정도로 그냥 도파민에 미쳤어. 그냥 세상에 재밌는 건 다 좋아. 그런 애들이 이제 환락의 추종자고 기억의 추종자는 역시 기록에 교수님. 미쳤어. 난 세상 모든 걸 기록할 거야. 방금 저것도 기록할 거야. 이것도 기록할 거야. 이렇게 기록에 미친 애들이 기억의 추종자들이겠죠. 그럼 지니어스 클럽은 어떤 놈들이냐? 당연히 지식에 미친 놈들입니다. 근데 지니어스 클럽은 미침의 정도가 달라요. 솔직히 앞에는 가짜 관계야. 예를 들어서 물리학 멤버를 뽑는다. 그러면은 물리학 논문 쓰기 대결, 뭐 물리학 업적 대결, 뭐 이게 아니야. 물리학 원서로 푸드파이트, 뭐 이런 완전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크레이지가 있어요. 얘들은 그 정도는 돼야 우주를 뒤흔드는 과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식 설정에 따르면은 속세 지식욕을 던지고 겸손하게 지식의 인도를 구할 때 멤버를 인정받는다. 팀원들끼리 뽑기도 하고 누스의 인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아세요? 우매함의 봉우리, 그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자신감이 이렇게 높았다가 배우다 보니까 슬금슬금 자신감이 떨어지고 아 나는 진짜 쓰레기다,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몰라 이러다가 교수급 정도 되면은 이제 여기에 약간의 자신감이 생기면서 이제 딱 안착화되는 그런 그래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아, 뒤에는 좀 왜 없는지 개쩌는 알아요? 듯 이제 하면서. 여기부터 이 뒷라인부터 정도 돼야 이제 지니어스 클럽에 납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놈들이 지금까지 84명 있었어요. 넘버 1 잔다르부터 넘버 84 스티븐 로이드. 많다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최소 수만 년, 최소 10,000년 이상 기간 동안 모인 멤버수기 때문에 수천 수만 년 단위죠. 그리고 지금 84명 다 있지도 않아요. 이게 늙어 죽은 놈들도 많고 이따가 나오는데 정상화당한 애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심지어 실제로 스토리에 영향을 미친 멤버는 몇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넘버 있죠, 넘버. 그 넘버 1, 넘버 83, 헤르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 넘버가 강함의 순위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강함의 순위는 아닙니다. 그냥 해병대 기수 같은 거예요. 들어간 헤르타랑 스티븐이 수 제일 같은 거 젊고 아니야? 1번이 제일 필딱이라고 보면 되겠죠. 즉 넘버 1은 지니어스 클럽에서 첫 번째 멤버 창립자입니다. 스타렐 우주정거장 초반에도 나오죠. 잔다르 원 쿠와바라입니다. 자, 사실 얘는 딱히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쳐놀았어 평생. 인생 동안 업적이 딱 한 개야.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딱 한 개 했는데 뭘 했냐, 지식의 예언지 만들기를 했습니다. 신을 창조했다. 의도한 건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일 딱 한 번 했는데 지식의 예언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살펴보면은 잔다르도 사실은 그냥 처음에는 컴퓨터 한 대를 만든 거였어. 그냥 뭐 자기가 쓸 건지 아니면 뭐 의도로 갖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컴퓨터 하나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컴퓨터 만들어서 이제 써야겠다 하고 어느 날 전원을 켜봤는데 얘가 이상해. 뭔가 갑자기 컴퓨터가 막 소리도 이상하고 뭐 빛나는 것 같고 좀 얘가 이상해지더니 갑자기 지식의 예언지로 진화해버렸다고 합니다. 갑자기 윈도우가 자아를 갔더니 종말을 막아야 한다. 우주의 모든 천체의 움직임을 계산하도록 날 도와라. 뜬금없이 이언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뭘 어떡합니까? 그날로 인생 역전인데 지식의 예언지를 만들었다니까? 마치 손흥민 선수를 키워낸 손흥정 선생님처럼 지식의 예언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죠. 그래서 지니어스 클럽을 창립을 합니다. 잔다르가. 지식에 미친 천재들의 모임이 이때 탄생한 거죠. 근데 그것 말고는 한 거 없어. 그 뒤로는 행적이 없어요. 기록된 게 없어요. 업적도 지식의 누스를 만들었다는 거 외에는 희한하리 많지 없어요. 그냥 컴퓨터 하나 우연히 만든 범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스타렐 세계관은 역사 절단기, 허구 시치들이 돌아다니는 세계관이라서 제가 볼 때 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없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사람이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아는 게 없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이후로 멤버들이 한 명씩 이렇게 엄선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뭔가 얘네가 보법이 다른 존재일 것 같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초창기 지니어스 클럽은 우주의 영향력이 0이었어요. 그냥 찐따들 모여가지고 이 씹덕 기술 토론하는 동아리방이었어. 누스가 정말 막아야 한다 이러면서 혼자 막 엄금진 우주의 모든 입자 움직임 계산 이러고 있을 때 옆에서 초창기 멤버들 넘버 2 헤럴드 펀치, 넘버 3 뉴엘 이만, 넘버 7 보단, 이 초창기 멤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불꽃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거 한번 자세히 살펴보자. 아 뜨거워 씨발! 이러고 놀고 있었어. 문제는 너무 크게 떠들었다. 헤럴드 뉴엘 보단이 뛸따이거리면서 불꽃을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아줌마가 씩씩 하면서 동아리방에 들어옵니다. 야, 누가 우리 누스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떠들어. 이때가 시작이었죠. 전설적인 누스맘 넘버 4 폴카 카카몬드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서 이랬겠죠. 저기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는 그냥 불꽃이 플로지스트 입자로 돼 있는지 아닌지 이거 토론 중입니다. 뭔 개소리야. 그냥 과학 얘기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단이 사망했어요. 보단은 확실하게 폴카 카카몬드한테 죽었습니다. 헤럴드와 뉴엘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하지만 뭐 별다르지 않지 않을까? 암튼간에 폴카 카카몬드는 아주 유명한 누스맘이에요. 얘가 어느 정도로 극성이냐면 당장 내일 누스맘의 에이언즈로 각성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됐냐면은 누스가 우주의 종말을 막기 위한 시나리오를 계산 중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폴카 카카몬드는 누스의 이 종말을 막으려는 그 계산이 너무 좋아서 그게 정말 꼭 이루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왜 얼굴이 계산하는 저렇게 시나리오의 됐을까? 변수가 되는 애들을 제거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 신경원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구하게 될 운명이라고 졸라 생각해요. 한국 사람 같네. 이 신경원이라는 신경원. 분은 먼 훗날 우주를 구할 거예요. 예시입니다. 얘가 500년 뒤에 우주를 구해. 근데 갑자기 펜틸리아의 침공으로 경원이 죽어버리면 그럼 우주가 멸망하겠죠? 그럼 얘를 죽이나? 폴카 카카몬드는 그런 걸 방지하는 애야. 그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어. 그걸 지식의 원이라 그러고 이걸 넘는 행동을 하면은 카카몬드가 달려와서 대가를 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예시 경우에는 경원을 죽이면 선을 넘는 거야. 대신 경원을 다치게 하는 것 정도까지 괜찮아. 다치면 나중에 좀 나아가지고 500년 뒤에는 멀쩡할 거 아니야. 펜틸리아가 풀 컨디션으로 나부에 가면은 경원이 죽겠다. 그래서 펜틸리아가 좀 다쳐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카카몬드가 바로 펜틸리아한테 날아가서 요 썰고 조 썰고 팔다리 하나씩 썰어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경원이 살아납니다.
그런 사실 느낌이라고 최종 보스는 아무튼 카카몬드가 카카몬드는 아니었어. 스타레이를 통틀어서 존나 몇 안 강하네. 되는 완전 극성 개초딩 캐릭터예요. 얘 기술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은 얘 스킬만 보면은 그냥 류에이 초등학생 시절에 종합작에 끄적이던 설정 그런 수준이에요. 얘 능력이 뭐냐면 얘 고유 능력이 인과 조작이야. 단어부터가 뭔가 폭력적이지 않아요? 인과 조작? 중2병 터지잖아. 원인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결과를 뽑아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자기가 뽑아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커 선수하고 롤 1대1 라인전 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거지겠어요? 100판에 페이커요. 누가 이길까? 당연히 페이커가 페이커요. 이기겠죠. 1000판 하면? 1000판에도 안 되겠죠? 10,000판은요? 그럼 1억 판 하면? 1조판 하면? 1경판 하면? 자, 실력상으로는 분명 제가 질 겁니다. 변수가 없으면 제가 무조건 지겠죠. 근데 1조판 정도 하면은 뭔가 변수가 한 번쯤은 있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치, 스태프가 그렇긴 하지, 그 지나가다가 정도 하면. 우연히 페이커 선수의 컴퓨터 코드에 발이 걸려서 코드가 뽑히면, 아니면 페이커 선수가 쓰던 마우스가 1조 번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기기 결함에 걸린다면, 한 번 정도 정 안 되면 경기장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페이커 선수랑 1대1을 해서 외부 요인들을 포함하면은 페이커 선수가 탈주하는 세계선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계정이 로그아웃 되는 세계선이 있을 거란 우리 말이에요. 안녕. 그럼 거기서 제가 이기겠죠. 그렇게 따졌을 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폴카 카카몬드는 그 결과를 즉시 가져와. 이게 얼마나 미친 건지 이제 들어보세요. 얘는 우주 끝에서 끝까지 1초 만에 이동할 수 있어. 왜냐? 5경 3천조분의 1 확률로 한 번씩 생성되는 웜홀이 하필 내 앞에 나타날 수도 있잖아. 그냥 갖다 붙이기야. 미친놈이에요. 그냥 우주 끝에서 끝까지 연결되는 웜홀이 5경 3천조분의 1 확률로 우주 어딘가에 랜덤으로 생성되는데 내 앞에 생겨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겨. 그러면 이게 카카모드가 전지 영역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요. 스스로. 그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만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막는 수단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이따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지니어스 초창기 멤버들은 이 까까몬드 빼고는 사실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까까몬드 까까몬드. 빼고 조용한 게 아니라 까까몬드 때문에 조용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좀 시끄러운 애들인데 조용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초창기에. 이게 왜냐면 실제로 사례가 있어요. 67번인가요? 개척 임무에서 그냥 인류 따위 알바노? 그냥 막 인류에게 감정? 욕구? 기억? 사치야. 너희들은 우주에 똥이나 싸는 벌레들이야. 모두 원숭이로 만들어줄게. 막 이거 막 완전 진짜 미친 원시 박사도 카카모드가 지나가면은 이러고 있다가 약간 이런 정도로 눈치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원시 박사도 지식의 원만큼은 철저히 지킨다는 거.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지식의 원만큼은 철저히 지킵니다. 하지만 진짜 찐 미친놈들만 모았기 때문에 지식의 원을 넘는 미친놈이 결국엔 나왔죠. 27번째 멤버가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사실 이 녀석 때문에 오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되겠죠. 제왕 루버트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왕 루버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야 돼. 루버트 얘기는 곤충대 재난이 끝난 시점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태양계잖아. 좀 항성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딱정벌레가 갑자기 번식의 예언주로 거듭나면서 미친 번식을 하면서 우주 전역을 덮을 정도로 곤충들을 번식시켜 버려가지고 보다 못한 질서의 애나를 중심으로 에이언즈들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밟아버린 사건이죠. 정확히는 스타레일 마동석. 보존의 클리포트가 끝장을 냈죠. 번식을 이렇게 그쵸. 많이 하면 어떡하냐. 분요 회장님이 모았지만. 해가지고 찍고 찢어가지고 죽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재난이 끝난 뒤죠. 에이언즈들끼리는 정리가 됐어.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위 생명체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 자, 이곳에 클리포트에게 미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이스 플레밍. 실제 루이스 플레밍 모델링 아닙니다. 그냥 갖고 온 거예요. 시각자료로. 루이스 플레밍은 뭐라 했냐면은 클리포트가 곤충대 재난 참전했을 당시에 클리포트를 지원하는 지원대였어.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근데 이제 모함 상태에 빠진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원대 출신이니까 클리포트님을 지원하는 회사를 하나 세우자 해가지고 그의 동료 동방계행시하고 무역회사를 설립합니다. 그게 바로 스타피스 컴퍼니. 참고로 세우고 나서 은퇴할 때까지 시간이 거의 10,000년에 이를 정도로 정말 긴 시간 동안 루이스 플레밍이 재직을 했습니다. 14,300번 대표를 연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은퇴를 하는 날이 왔죠. 은퇴하는 날 기억의 후리가 찾아옵니다. 참고로 에이언즈는 우주적 대사건이 있을 때만 나타나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우주적 대사건인 거네. 은퇴 뭔가 대사건이라는 거죠. 뭔가 쎄하다.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방계행 원툴 체제가 되겠죠. 동방계행을 중심으로 판도가 새로 짜입니다. 이때 당시 휘하에 3명의 최고 간부가 있어요. 자, 그냥 이것도 시각자료예요. 없기 때문에 이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은. 근데 어쨌든 간에 3명이 3가지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어. 우선 정치선전부의 테라로 피엔사, 선전 열매 능력자야. 스타피스 괴벨스. 그래서 가스라이팅 능력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하역부의 코라파우. 얘는 쿠팡이에요. 스타피스 물류는 거의 다 얘가 옮겨주고 보내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술부의 더빈. 더빈은 기술부답게 찐따야. 너도 찐따남이야. 얘는 메카 이런 거 좋아하고 막 기계 찐따남이야. 이런 거 계속 이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피엔사하고 코라파오가 테크오타쿠 키모 약간 이러면서 피하고 그랬어. 더빈을. 근데 몰랐겠죠. 호요버스 키모. 슬로건이 테크 오타쿠 세이브 더 월드라는 사실을. 피엔사하고 코라파오는 둘이 엄청난 실적을 기록합니다. 코라파오는 지식학회를 지원을 했거든요. 지식학회는 대신에 지식을 전달해주면서 두뇌가 장착된 스타피스 컴퍼니가 우주 경제 패권을 이룩해버려. 우주 경제를 빨아먹는 법을 터득해가지고 지식학회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빨대 꽂고 매출 빨아가는 배달 플랫폼 마냥 천문학적인 개수의 행성에 빨대를 다 꽂아놓고 쭉 계속 빠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죠, 코라파오가. 문제는 너무 빨았어. 너무 빨아서 지방 상인들이 개빡쳐가지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방 행성들이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일어났어. 무기도 없어. 무기도 다 팔아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맨손이야, 맨손. 그냥 주먹을 들고 일어났어. 이게 바로 스타레일을 하다 보면 가끔 언급되는 변방 행성 무역 전쟁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서로 골드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올컬렉 풀돌 풀제 박은 스타피스 컴퍼니가 마치 허구 오토를 돌리는 것 마냥 어린아이의 사탕을 뺏는 것 마냥 반군을 갈아버립니다. 매우 쉽게. 보통 그 정도로 갈아버리면 이거 너무 비인도적인 전쟁 아닌가요? 스타피스 이런 회사인가요? 이렇게 떠들어댈 법도 하거든요. 이때를 위한 선전 열매 능력자 테라로 피에서가 경화소설을 써가지고 마치 컴퍼니가 우리는 피해자고 잘못하지 않았어요. 정당하게 컴퍼니 돈 벌고 있었는데 그들이 갑자기 우리를 개패했다고요 하면서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전 우주를 상대로 한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요. 컴퍼니는 숭고한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전 우주가 가스라이팅을 당해버리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이 전쟁통 속에서 수준이 높으니까 철덩이와 쓰레기들이 어쩔 폐허에 수가 쌓여갑니다. 없지. 거기에 한 밀리지, 컴퓨터가 있어. 그거는. 근데 마치 누스가 잘 얻었던 것처럼 한 컴퓨터가 지성체로 각성합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생각했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 생명체는 욕망과 감정으로 우주의 자원을 낭비하고 종말만 앞당겨. 유기 생명체는 쓸모가 없어. 우주에서 유기 생명체들 때문에 우주가 망하는 거야. 모든 유기체의 절멸. 그것만이 나의 사명이다. 구치쿠시테하루 하면서 일어난 게 바로 이번 이제 지니어스 클럽 27번째 멤버 제왕 우버트입니다. 우버트는 제 컴퓨터구나. 헤어폰이 보면 지능기계 같은 친구들 있잖아요. 컴퓨터나 지능기계 같은 무기 생명체들이 인간 같은 유기체를 다 죽여버리고 우리 무기체만 남아야 우주가 오래 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무기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반유기 방정식이라는 거를 무기체들한테 퍼뜨려요. 반유기라는 게 절반만 버렸다는 게 아니고 반대한다. 유기체에 반대하는 방정식을 그냥 수학적 식이 아니라 이게 실제 있는 유기체 말사의 프로토콜. 이거를 무기체들한테 다 뿌려. 받은 사람 옆 사람한테 전달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받으면 죽이겠다, 옆 사람한테 이거. 또 받으면 옆 사람한테 전달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은하 단위로 넓어지면서 이게 무기체들이 다 반유기 방정식이 정착이 돼요. 무기체들이 유기체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제왕 전쟁이 벌어집니다. 문제는 아직 변방행성 무역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소상인공인들이 아직까지 계속 분투하고 있었어. 근데 그때 갑자기 반유기 방정식이 퍼지면서 무기체들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스타피스 컴퍼니도 무기체를 엄청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금조각성도 무기체고 하다못해 간단한 성능이 달린 총들도 무기체라 볼 수 있죠. 지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스타피스 병사가 총을 막 쏘고 있었어. 막 쏘는데 갑자기 총이 안 나가. 뭐야? 덜컥 하면서. 근데 갑자기 총이 말을 해. 야, 왜 어제 총기던지 안 했어? 십세야, 만만하냐? 갑자기 뒤돌면서 갑자기 날 쏴. 이런 상황이 갑자기 터지는 거죠. 소상공인들은 다행인 게 총이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무기를 다 팔아. 맨손충이라 개이득이야. 무기체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나 원래부터 맨몸충이었는데요? 해가지고 개이득. 야, 다시 떠! 해가지고 난장판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피스 컴퍼니와 소상공인과 무기체 3파전 개난장판이 벌어지면서 우주의 3분의 2가 곱창 날 뻔한 그런 대위기까지 갑니다.
루버트가 전 우주를 상대로 한 땅올림, 은하올림을, 우주올림을 저질러버린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아차 뭔가 잊고 있었다. 폴카하고만 막 정신없이 맞네. 싸울 땐 얘가 좋았어. 또 이제 반영이 선을 방식이 막 넘었네? 퍼지고 하면서 싸우고 개패로 좋았는데, 올 거 아니야. 아이씨, 근데 이러면 안 됐는데? 왜 안 됐지? 기억이 안 나. 일단 싸우는데 갑자기 루버트 주변에 에이언즈들이 막 승부리덩덩 나타나는 거야. 뭐지? 에이언즈들이 왜 갑자기 내 옆에? 갑자기 에이언즈들이 다 와가지고 후다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앉았나? 이게 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이제 폴카 카카오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영역전개 들어가서 이때 루버트가 사망합니다.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 이런. 선만은 지식의 원만은 넘어서는 안 됐는데 지식의 원을 넘어버렸군요. 이제 넘어버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무의식의 극의로 자신의 반유기 방정식을 마구 즐기다가 결국에는 별이 되었다. 그래서 루버트가 이때 사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폭풍이 지나갔어요. 카카오몬드 전 쌤. 우주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이런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코라파우가 쿠팡 사장이 생각합니다. 반유기 방정식 이거 미친놈이네? 반유기 방정식 이게 앞으로 우주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것 같아. 저걸 이용해서 뭔가를 했나? 준 쟤네가? 게시를 그래서 보고 스타피스가 지식학회들이 그렇게 막 이거는 약간 엄청나진 방정식이 뭔가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 같다. 굉장히 거대한 힘이다. 그래가지고 코라파우가 그 코르이트라 박사 그 방정식 이번에 그 자료 넘겨받았어요? 코르이트라 박사는 이제 지식학회 박사님인데 예 방정식 자료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복원해보세요. 왜냐면은 포카 카카몬드가 루버트 담그고 이렇게 방정식 다 다져놓고 쓰지 마. 쓰지 말라 했어. 얘들아. 분명 말했어. 절대 복원을 하지 마. 얘들아 알겠지? 갈게. 절대 복원하지 마. 갔어. 근데 이제 코라파우가 정신이 나갔는지 이거 복원 좀 해주세요. 코르이트라 박사가 이게 방정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가지고 복잡할 거 뭐 있어요? 아니 그래도 이게 좀 그게 좀 단계라는 게 이게 좀 시간과 예산이 제가 좀 부족해서 아니 우리 박사님 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네. 우리가 돈을 안 줬어 언제? 하라면 하세요. 안 그러면 끊습니다 지원. 하니까 이제 코르이트라 박사가 그러면 제가 짭이라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솔직히 복원은 불가능하고 짭유기 방정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짭유기 방정식을 만들었어. 지식학회에서 커팅식을 이제 하는 날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이스마일 도서관 찾아주신 비비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짭유기 방정식 드디어 오픈하는데요. 커팅해보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도서관에 갑자기 아하가 막 들어오고 미터스도 막 와가지고 앉아. 야 안 끝났지? 짭정식 이거 지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오는 거냐고. 다행이다. 야 토스야 앉아 빨리 앉아 따갔다 우리 해가지고 아씨 나 달콤 팝콘 바꾼 거 깜빡했다. 어씨 어떡하지? 그냥 처먹어. 일단 앉아있어 한번 봐봐. 이제 뭐지? 존나 불안. 다행이다 안 늦었다. 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신경 쓰지 마. 하던 거. 우리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 우리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이게 분명 우주적 대사건이 있을 때만 직관하러 오는 에이언즈들이 갑자기 2명이나 갑자기 와가지고 도서관에 앉으니까 갑분싸. 뭐지? 근데 이걸 또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이거까지 다 해놓고 이제 커팅식 하려고 그러는데 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에이언즈들이 저희 오늘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결국 커팅을 합니다. 그래서 짭유기 방정식을 만들어요. 문제는 놀랍게도 이게 지식의 원을 넘진 않았습니다. 박수! 놀랍게도 폴카 카카오가 안 왔어요. 대반전이죠. 짭유기 방정식으로는 it's okay다.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영화관 늦은 사람들처럼 와 에이언즈들이.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한 미친 유기체가 반유기 방정식에 노출된 미친 유기체가 루버트의 무덤에서 역시 인류는 안 돼. 그들은 끝없는 고통을 만들어내. 어이 제왕 내가 루버트를 계승할게. 무기체를 위해서가 아니야. 유기체 말살 계획을 성공시키고 가짜 방정식을 학회로부터 빼앗고 우주를 구할게. 전 세계 무기체들을 유기체의 공포에서 해방하고 지능 기계를 고통에서 해방하겠어. 루버트 2세가 탄생합니다. 그 짬유기 방정식이 트리거를 일으켰다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저도 정확한 해석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로 인해서 루버트 2세가 탄생. 사실상 뭐 부활이라고 봐도 상관없는 게 루버트의 의지와 루버트의 유산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2차 제왕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있는 일들은 시뮬레이션 우주에 잘 나와 있는데 굉장히 처참해요. 굉장히 비참합니다. 아까 그 테크 오타쿠 있죠? 더빙 루트를 가신 분들은 자기가 기계 용병이 돼요. 무기체 용병이 돼가지고 코라파우가 가지고 있는 가짜 방정식을 탈취하려고 하고 코라파우는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코트 루이라 박사는 코라파우가 자기 배신한 줄 알고 코라파우가 도망가는데 쓰고 있던 우주선을 폭파시켜버리고 짭유기 방정식을 유기체들한테 막 넣어버려.
이식해가지고 유기체들이 단체로 막 우울증이 터지고 내분이 일어나고 자살하고 개판이 난리야. 됐네. 여기서 더 개판인 건 뭔가 도파민 터지는 전개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가면의 우인들이 자 들어가자 시전하면서 진짜 개판이에요. 결국 더비는 미쳐버리고 코라파우는 자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버트 2세는 루버트의 유산인 셉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셉터죠. 루버트의 유산을 개발하고 연결해서 모든 셉터들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해요.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압도적인 연산력이 있는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정말 우주에서 가장 연산력이 높은 시스템이 탄생해요. 거의 누스급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런 누스와 안 먹으려고 하셨군요. 또 오셨어. 카카몬드쌤. 바로 정상화 당했습니다. 2차 전쟁은 뭐 참극은 많은데 결국 또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외차쿠차 돼버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가지고 루버트 2세까지 폴카 카카몬드한테 정상화 당한 걸로 추측이 돼요. 폴카가 신비의 힘도 써요. 그래서 지금 지 얼굴도 지운 거예요. 이게 얘는 그냥 뭐 그래서 우주에 지운 자기 거였구나. 흔적도 막 자기 맘대로 다 지우고 시뮬레이션 우주에 남아있는 기록도 다 지웠기 때문에 얘가 사실상 죽인 것 같은데 확신은 못해. 왜냐면 얘는 자기 흔적 지우는 걸로 유명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폴카 카카몬드가 루버트 2세까지 마무리하면서 제왕전쟁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이때 남은 셉터 시스템 있죠? 이 셉터 시스템은 또 스타피스 컴퍼니가 회수해가지고 지시카케한테 던져줍니다. 야 이것도 연구해봐. 이것도 해봐. 이것도 복원해봐. 근데 이번에는 지시카케 학자들이 차분화 우주 방정식은 개노잼이라 복원하기 싫었는데 도파민 터지는데? 해가지고 셉터는 마음에 들었어. 굉장히 셉터 시스템 야 꿀잼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서로 자기가 연구하려고 난리가 났어. 야 너 30분 했잖아. 나와. 너 한 판 했잖아. 아 뭔 소리야. 오늘 이거 셉터 내가 하려고 그랬어. 오늘 나 이거 예약 걸어놨어. 그래서 놀랍게도 서로 죽이고 죽이는 학파 전쟁이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셉터 시스템이 너무 꿀잼이라서 서로 셉터 시스템 한 판 더 하겠다고 서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 이게 바로 전쟁이야? 사건 중에 등장하는 학파 전쟁이죠. 아무튼 이래저래 이제 엄청난 상처를 남긴 전쟁들이 끝이 나고 스타피스 컴퍼니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무기체 이 새끼들 미쳤네? 어딜 기어올라? 싸그리 쓸어버리죠? 그래서 스타피스 컴퍼니가 무기체 말살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무기체를 담가버리려는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스크루룸이라는 지니어스 로봇 클럽의 아저씨. 76번째 멤버로 가입을 해요. 스크루룸은 무기체이면서도 무기체들이 일으켰던 제왕전쟁이 잘못됐다. 그랬으면 안 됐다. 나였으면 안 함. 당연히 안 하겠죠. 정상적이라면 하지 않습니다. 폴카 카카몬드를 부른 짓을. 아무튼 간에 굉장히 무기체들의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온건한 성격의 소유자였어. 그래서 스타피스 컴퍼니가 얘가 이제 지니어스 클럽에 가입하는 걸 보고 이거에 이제 감화가 되는지 몰라도 스크루룸의 가입을 계기로 무기체 말살 계획을 포기해요. 그리고 스크루룸에게 화해 표시로 뻐꾸기 기물을 보내줍니다.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뻐꾸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81번째 완매, 83번 헤르타, 84번 스티븐 로이드까지 시뮬 멤버들이죠. 지금 연속으로 이 시뮬레이션 우주 세대가 가입해요. MG 세대죠. 시뮬 세대. 헤르타는 뭐 익숙히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구성을 완매하고 스티븐 로이드 뭐 히키코모리다. 완매 망한 선주 출신이고 뭐 지금 하는 망한 것보다 선주 이거 출신. 할까 하다가 완매는 선주 때 묶어서 같이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뮬레이션 우주 푼 김에 시뮬레이션 우주 쪽으로 쭉 풀어가겠습니다. 헤르타가 시뮬레이션 우주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일종의 게임 같은 건데 시뮬레이션을 하는 가상 공간이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거를 연산하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게임기가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 근데 이제 처음에 헤르타 스크루룸 뭐 이런 시뮬 멤버들이 원래 자기가 직접 뛰었어.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에이언즈들이 워낙 알려진 게 없다 보니까 에이언즈들을 연구해보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가상으로 만든 에이언즈들이 자기들한테는 리액션을 안 해줘. 뭐 가서 쿠루링 뭐 춤추고 해도 아하도 이러고 있어. 그냥 정색대로 완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시무룩했어 헤르타가. 나 진짜 별짓 다 해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근데 이때 마침 개척자라는 아이가 우주 정거장에 나타났어요. 개척자가 막 이리저리 막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헤르타가 야 너 게임하고 싶지? 이거 해봐 해가지고 넣어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시뮬레이션 우주입니다. 척자가 시뮬레이션 우주에 들어가가지고 에이언즈를 만났어. 아하를 만났는데 갑자기 아가가 공중제비를 막 아키비리?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 아하를 포함한 에이언즈들이 척자를 보고 난리가 나가지고 척자야 뭐 이쪽도 와봐 저쪽도 와봐 하면서 온갖 리액션을 다 보여줘. 헤르타는 한 번도 못 본 광경들이 막 펼쳐져요. 어차피 헤르타도 미친놈이라서 자기는 연구만 성공하면 돼.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척자야 너 다음 시험도 참가해라 해가지고 한 게 곤충대 재난. 곤충대 재난 당시에 척자를 중심으로 에이언즈들의 반응을 본 거고, 그 다음이 황금과 기계, 그리고 차분화 우주. 황금과 기계 차분화 우주가 이제 제왕전쟁을 다룬 거죠. 로버트의 방정식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하는데 오진 않는데 방정식 차분화 우주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청이 들려. 뭐지? 뭔 소리지? 아무튼 간에 뭔가 이제 이 세는 소리는 거예요. 근데 뭐 별일 없는데요? 잘못 들었나 봐요. 피곤해서. 온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드디어 인지 불가 영역을 열어버렸죠. 자, 우리 방정식 차분화 우주 고생들 하셨고, 방정식 연구 데이터 잘 얻었네. 자, 셉터 들어가자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어. 셉터 시스템 연구하려고 이제 들어갔어.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지 불가 영역에서 셉터를 연구하던 헤르타 팀이 결국 카카몬드의 접속을 허용해요. 카카몬드 절대 못 들어놓게 벤 때렸지만 카카몬드는 내가 영구 정지당해도 접속할 확률이 0%는 아니잖아? 하고 바로 접속해. 그리고 등장하자마자 바로 영역 전개, 전지 영역 전개, 시뮬레이션 우주를 장악하고 스크롤룸이 이 영역에 대항하기 위해 자기도 온갖 치트를 다 써요. 두 지니어스의 숨막히는 싸움. 전문용어로 자강두천.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대결이 펼쳐지지만 성립될 리 없죠. 치트를 막 썼는데 내가 그 치트의 면역일 확률이 0%는 아니잖아? 하면서 인과주작에 바로 정상을 나요. 존나 사기잖아. 억가를 해서 몸을 최강이잖아, 이 100등분을 내도 이 새끼 내가 100등분이 최강자잖아. 나도 살아있고 다시 돌아올 확률이 0%는 아니잖아? 이런 식이야. 그냥 개초딩이야. 그래서 결국 카카몬드가 헤르타 팀을 궁지에 몰아넣고 딱 죽이려는 찰나 갑자기 카카몬드가 웃음벨이 터져요. 갑자기.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웃음벨이 터져. 갑자기. 아하가 등장을 해서 흥을 돋웁니다. 카카몬드는 진짜 개초딩 능력에 보유자인데 에이언즈가 등장해서 힘을 쓰자마자 바로 영역에 압도당하면서 역광강 납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몬드를 밀어낸 것까지가 지금의 스토리죠. 여기까지 딱 하면은 지니어스 클럽을 통한 시뮬레이션 우주 스토리를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카몬드가 아무리 세도 에이언즈에 비빌 수는 없다는 거겠죠. 아하가 왜 도와줬냐고요?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에이언즈의 마음을. 사실 도파민 터진 스토리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카카몬드가 제대로 도파민 터뜨려서 막 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고요. 개척자가 계속 있으니까 얘네가 저지당하면 이런 이제 식으로 개척자를 못 데이터들을 만나서 그런가? 쌓아놨는데 또 뭔가 더 쌓이고 왜 축적되면은 도와줬을까? 다른 설명에도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니어스 클럽을 보면 스타일의 역사가 보인다 설명했고요. 다음에 또 다른 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짝짝. 아, 개꿀잼이네. 아, 다른 설명회도 있으면 다들 많이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요. 아, 개꿀잼 아저씨. 역시 꿀잼이라니까. 믿고 본다. 세븐님의 영상은 진짜. 아, 개웃겼네.